안녕하십니까. 엘리트 성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엘리트 성형외과 원장 윤동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엘리트 성형외과 임정환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엘리트 성형외과 이태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뭐 좀 약간 진부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다뤄보고 싶었던 내용인데 과연 우리는 이게 어떻게 해서 성형외과를 하게 됐는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여기서 유일하게 학력고사 세대인데 여기서 이렇게 나이 차이가 좀 많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한 17년, 18년 차이 나는 후배 원장님들이시고 또 12, 17, 18 요 정도 차이가 나서 저희 아마 학력고사가 저 다음 해까지 아마 학력고사였던 걸로 기억하고 저는 92학년도 입학을 했거든요. 그렇죠. 제가 06학번이니까. 원장님들은 이제 수능 세대고 네. 우리 학력고사 세대는 그 당시 이제 3당 사락이라고 해서 3시간 4당 오락 뭐 이랬던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뭐 이런 3당 사락도 있었고 4당 오락도 있었는데 원장님들도 다 초등학교 때는 보통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이태원 원장님은? 초등학교 때는 참고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동창이 같은 동창이 아니라 네. 동문 창원 반송 초등학교 최대 아웃풋이 우리 이태원 원장이라 소문이 있죠. 저 정도 키에 저 정도 인물에 의대 와서 성형외과까지 하셔가지고 거의 최대 아웃풋. 아닙니다. 창원 반송 초등학교, 창원 반송 중학교, 한양대학교 우리 이렇게 세 학교 동문입니다. 네. 초등학교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초등학교 때는 그냥 독서 좀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고요. 그래 맞아, 책을 많이 읽어야 돼. 그리고 그냥 친구들 다니는 학원 같이 따라다니는 정도고 공부를 그때는 뭔가 막 열심히 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냥 책 읽는 거 좋아하는. 그래도 그때 그런 시험 정도였어요. 치고선 수미안가 다 매기던 시절 아니에요? 원장님 때는 네. 수미안가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사실 뭐 별 공부를 안 해도 잘 했었죠. 초등학교 때는. 여기 우리 원장님은 초등학교 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일단 그 전에 지역 감정이나 이 인맥 같은 걸로 이제 차별하는 건 어쨌든 다시 원래대로 너무 이게 편집 포인트로 네. 초등학교 때 저는 그냥 엄청 까불이어가지고 공부는 잘 안 했습니다. 그래도 시험 보면 잘 봤을 거 아니에요? 시험 공부를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초등학교 때는 사교육 저 때는 많이 안 해서. 원장님은 그래도 수학학원 이런 걸 다닌 거예요? 초등학교 때? 초등 한 5, 6학년 때는 다녔던 것 같고요. 그거보다 어릴 때는 그냥 뭐 미술학원, 피아노 학원 뭐 저긴 그때는 그런 학원을 초등학생이 맞습니다. 다니던 시절이구나.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네요. 더 한 살 더 어리신 우리 임정환 원장은 어떠셨어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학원 다니거나 그러지는 않고 이제 아버지가 수학이랑 뭐 과학 이런 거를 시험 칠 때 좀 가르쳐 주셨어요. 홈스쿨링? 저학년 때는 학원 안 다니다가 그렇게 하다가 뭐 한 5, 6학년쯤 되니까 이제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조금 나온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학원을 보내기. 아니 나는 우리 때는 그런 학원이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시골도 시골이고 그때 창원이 엄청 막 개발되던 막 그런 우리가 살던 동네가 그리 썩 좋은 동네는 아니어가지고 그때 10평짜리 아파트 임대 아파트에서 살았었는데 그때는 우리 동네에는 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태권도, 주산, 웅변 뭐 이 정도밖에 학원이 없어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미술 학원하고 피아노 학원만 줄창나게 다녔죠. 6년 내내. 나머지 그런 국영수 학원 자체가 중학교 때도 없었어요. 우리 때는. 그거 하러 가면 이제 되게 공부 못하는 애들 모아놓고 보습 학원처럼 가르치는 데는 간혹 있었는데 이런 단과를 받는 것 자체가 아예 없었죠. 그러면 원장님 중학교 때는 어떻게 되셨어요? 저 중학교 때는 새로 생긴 중학교 때에 가서 사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도 사교육은 별로 안 했는데 어떻게 시험 성적이 잘 나와서 중3 때 이제 특목고 준비하려고 시험한 학원 1년 다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같이 다녔던 친구들 중에 다 떨어지고 저는 어떻게? 원장님 어디 나오셨죠 고등학교를? 저는 강서구에 있는 명도외고라고. 원장님 외고 출신이셨구나. 네, 외국어 못합니다. 지금 알았어. 임정 원장님은 분당 출신이시잖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어머니가 학원을 막 알아보시고 많이 다니기 시작하고 성적도 잘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뭔가 열심히 했죠. 20년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중학교 때 학원이 있었구나. 맨날 학원 다녔습니다. 이태원 원장님은요? 저는 중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주변에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뭐 특목고나 뭐 영재고 막 이런 거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는
저는 특별히 그런 거 준비하지 않고 학원 뭐 태권도 이런 거 다니고 중학교 때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마산 창원에서 마산으로 이제 그 유학을 가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때는 창원에 좋은 고등학교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산 연합이라고 그래서 글로 가야 되면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10시에 집에 보내줬어요. 중학교 때. 네, 학원이 아예 없고 학교에서 집을 안 보내주는 거죠. 야자 같은 거. 야자를 10시까지 중3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너무 주제가 재미없는데요. 약간 아니요. 싸가지 없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 되게 재밌는 주제예요. 왜냐면은 지금 20년의 차이의 교육 제도의 이 변화까지 이렇게 아울러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 말은 그거보단 네. 저 중학교 때 공부 별로 안 했는데 아. 어떻게 잘 나왔습니다. 저 저 중학교 때 학원 조금 다녔는데 잘 나왔습니다. 중학교 때 중3 때만 조금 다녔어요. 아니. 나는 학원은 다녀본 적은 없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는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나쁘진 않았지만 나는 정말 엉덩이 붙이고 정말 열심히 해야 남들만큼 할 수 있다는 거를 되게 조금 일찍 알아서 그 뒤로는 좀 되게 얕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 선생님은 여기서 낼 거다라고 이제 추측이 되는 문제집을 그 부분만 잘라서 풀고, 왜냐면 이제 그때 당시로는 선생님들이 막 그렇게 문제를 막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극소수였고 주로 많이 좀 어디서 좀 참고를 많이 하셨는데 시험을 한번 딱 보고 나면은 서점 가서 뒤지면 됩니다. 문제집을 막 한 10권 정도를 뒤지다 보면 파트별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문제집이 있어요. 그걸 이제 사가지고 저 선생님 다음번 때는 그걸 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성공했을 때도 있고 실패했을 때도 있는데 좀 그렇게 얕게 공부했죠. 근데 되게 저는 일찍 알았어요. 나는 엉덩이를 되게 오래 붙여야 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학원 같은 데를 가서 인풋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나 혼자 리마인드를 많이 해야 되는 스타일의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걸 조금 일찍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끝나고 이제 마산으로 학교를 가서 이제 한 40분 50분 봉고 타고 다녔죠. 이제 그때 승합차를 타고 우리 승합차에서 잘 된 애들 많아요. 잘 된 애들 많아요. 그때 되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좀 많이 탔어가지고 나중에 그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봉고차 우리 아저씨가 회식도 시켜주고 그랬었어요. 원장님은 혹시 생각하실 때 공부에 노력이 중요하다 아니면 유전이 중요하다? 이제 우리가 공부를 다 어느 정도 좀 한다 하고서는 의대에 다시 모여서 보면 진짜 공부를 그냥 잘하는 애들이 좀 있잖아요. 열심히 하지 않아도 잘하는 애와 열심히 해도 못하는 애로 약간 좀 나뉘는 거가 좀 있죠.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머리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중에는 정말 너무 좋아서 단어장 한번 안 만들고 대학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같이 좀 엉덩이를 많이 붙이고 열심히 해야 이렇게 대학까지 오는 그런 케이스도 좀 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다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정말 특출나게 머리가 좋지 않은 이상은 엉덩이가 중요하지 않을까. 엉덩이를 많이 붙이고 있는 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하는 게 엉덩이 오래 붙이고 있는 것도 약간 유전이나 뭐 DNA 중에 하나라고 능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어디 누가 자기는 노력하는 걸 타고났다면 자기는 노력하는 걸 타고났다고 하는 그런 인터뷰를 본 게 있는데 저도 좀 동감하는 바입니다. 원장님들은 다 열심히 안 하고 여기까지 온 거고 나만 열심히 해서 온 거잖아요. 임정 원장님은요? 저도 특정 수준의 머리와 어느 정도의 약간 참을성인 그런 가만히 엉덩이 앉아서 붙이고 있는 그런 성향이 좀 유전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보면은 이제 그냥 우리 공부를 잘하는 애들 옆에서들 많이 봤지만 정말 그냥 한 번 보고 이해해서 그냥 시험 잘 치는 그런 애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의대에서 제가 상위권은 아니었지만 의대 상위권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좀 되게 머리도 좀 있고 좀 엉덩이도 좀 오래 붙일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의대에서는 상위권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수업도 다 듣고 나같이 수업 땡땡이 치지 말고 수업도 다 듣고 도서관에도 오래 앉아있는 친구들이 공부를 좀 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 유전적인 것도 어느 정도 차지하기는 하는데 아마 초기에 가정환경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저는 좀 세 명이 같은 의견이니까 반대 의견 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아무래도 좀 서포트가 좀 집에서도 좀 필요하고 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유복하면 좀 더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이긴 하죠. 근데 뭐 요즘 같아서는 그렇게까지 격차를 둔다고 나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사실 이제 인강도 많이 있고 사실은 예전처럼 뭐 교재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정보의 홍수잖아요. 정보의 홍수. 요즘엔 통계에는 요즘이 더 약간 유복한 가정일수록 더 잘 된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네.
요즘 뭐 하도 이제 강남의 학원들이 하도 난리들이 아니어서 그런데 이제 요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3구에서 뭐 의대나 스카이 가는 비중이 높다는 걸로 봐가지고는 부모의 재력도 좀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희 때는 진짜 어렵게 막 서울대 법대 가고 서울대 의대 가고 한 친구들을 많이 봐가지고 예전에는 막 진짜 막 어렵게 공부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학생들 저는 의대 학생들 불러서 밥도 자주 사주거든요. 근데 보면은 좀 대부분 좀 평균 이상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렵게 대학 온 사람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나라가 GDP가 많이 올라서 그런가요? 삼성전자 화이팅. 저는 공부법 같은 경우는 딱히 없었던. 저는 사실은 좀 머리가 막 뛰어나진 않은데 그래도 암기나 뭘 캐치하는 능력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좀 노력 대비해서는 성적이 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딱히 노력법이란 건 없었는데 예전에는 그런 걸 좀 많이 저도 좀 약간 엉덩이를 많이 붙이고 있는 타입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풀면 예를 들어서 제가 2번에서 틀리면 다시 1번으로 넘어가요. 1번, 2번, 3번, 4번 풀다가 6번 틀리면 다시 1번부터 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학 정석책이 있었거든요. 그 책이 있으면 1챕터가 뭐였더라? 집합과 그런 거였는데 1-1 풀면서 쭉 차례대로 풀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한 10챕터에서 1 틀린다 그러면 다시 1-1 넘어가서 다시 풀고 독하네.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예전 수학은. 임정 원장님은요? 저도 머리가 워낙 좋은 친구들이 수학이나 과학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친구들이랑 했을 때는 그냥 경쟁력이 없다는 걸 조금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저는 그냥 암기로만 그래서 모의고사나 뭐 이런 문제 풀 때도 계속 약간 외우면서 해가지고 근데 수학이나 이런 건 또 응용이 많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암기로 하다 보니까 비슷한 문제를 외우다 보니까 이게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외우면서 많이 하고 밤에 자기 전에 그 잘 안 외워지는 거를 한 노트 한 바닥 정도를 맨날 보고 계속 외우면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그게 딱 떠오릅니다. 좋은 방법인데요. 무조건 자기 전에 외우는 씹어먹기. 네. 원장님 건 그거는 잘못하면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독하다. 우리 어떤 엄마가 이제 저걸 보고 와가지고 유튜브에서 봤다고 막 뭐라고 하면 엄청 이슈가 될 만한 잘못하면 이제 쇼츠로 잘못 돼가지고 막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수학은 그게 됐는데 이게 국어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국어는 고전서가가 처음에 나오는데 고전서가가 열심히 하고 나머지 뒤가 너무 안 돼서 잘못하면 딱 수학책 공부하려고 보면 1챕터 마스터 10챕터 모르고 딱 그 부분만 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태원 원장님은요? 저는 좀 읽기 능력, 언어 능력이 공부하는데 좀 중요하다고 좀 고등학교 때부터 생각을 해서 재수할 때도 문제집만 풀지 않고 독서를 조금 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소설책 같은 거 읽고 그래서 그런 좀 독서가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저도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그냥 한 번 보고 대충 했는데 뭐 다 잘 아니, 돼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다들 겸손하세요. 그래서 뭐 한 번 보고 뭔가 막 맞추고 그런 능력이 부족해서 뭔가 문제를 좀 풀면서 좀 익히는 스타일이었어가지고 출 문제를 좀 분석을 많이 하고 많이 풀고 하는 게 좀 수능이든 어떤 시험이든 중요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때는 처음 EBS 인강이 처음 나왔어요. 처음. 그래서 나는 그거 말고는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초중고등학교. 그러니까 공부 관련 학원을 다녀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입학할 때 교장 선생님이 입학식에서 얘네들은 졸업할 때까지 9시 이전에는 못 갑니다라고 얘기하신 이후에 뭐 소풍날 빼고 나머지 모든 날에 집에 일찍 간 적이 없어요. 스승의 날까지 다 늦게까지 9시 이전에 가본 적이 없어요. 1, 2학년은 9시, 3학년은 10시. 그래서 학교 자체가 애들이 방학을 제외하고는 단과반 같은 걸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약간 학교마다 이게 아웃풋 내는 게 그렇죠. 이제 선생님들 동문회 선생님들 격려도 많이 하고 그때는 이제 서울대 몇 명 가냐? 뭐 약간 이런 경쟁. 그렇죠. 그랬던 시절이라 우리 때는 학원은 일단은 갈 시간이 없었어요. 학교에서 안 보내주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중에 갈 수 있는 시간은 없고 학교에서 거의 도시락을 2번 먹으면서 1, 2학년 9시, 3학년 10시.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때 급식 없었군요. 급식도 없었죠. 급식도 없어서 도시락을 하나는 싸고 저녁에 이제 차가운 도시락을 먹어야 되니까 이제 저녁에는 이제 그 앞에 밥집들이 있었어요. 백반집들. 그런데 이제 3, 4, 5 모여서 가서 먹고 그랬죠.
도시락을 2개 싸오는 학생들이 한 80%, 나가서 이렇게 한 끼 해결하고 오는 사람이 한 20%그 정도. 뭐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학원을 다녀본 적은 없고 학교 가서 이제 나는 공부 스타일이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지도해 준다고 그게 내게 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런 머리는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혼자 많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오답 노트. 왜냐면은 한 3월에 모의고사를 보고 5월 달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그걸 몰랐을 때 최고의 자괴감. 그래서 나는 오답 노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틀렸던 문장에 있었던 영단어는 죽어도 씹어먹어서라도 외운다.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 와이프랑 애들이 하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마누라는 중학교 때까지는 틀려본 게 거의 없어서 오답 노트를 안 만들어봤다는 얘기를 하길래 참고로 마누라가 저보다 공부를 훨씬 잘해가지고 중학교 때까지는 틀린 게 거의 없어서 오답 노트 같은 걸 만들어 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요즘 애들은 선행이라고 해가지고 뭐 저희 애들이 이제 고1, 중2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이 선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행에 비해서 많이 틀려요. 시험 문제를. 물론 이제 거기서 또 잘 맞추는 애들은 뭐 많이 있겠지만 우리 애들이 평균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실제로 평균이거나 평균 약간 이하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그 애들이 선행을 하면서 엄청 많이 틀리는데 저렇게 많이 틀리니까 오답 노트를 못 만들겠는 거예요. 한 40문항 시험 보면 10개씩 틀리는데 그걸 오답 노트를 어떻게 만들어? 그건 전체적으로 그 학습 자체가 덜 된 거죠. 오답 노트 이렇게 자르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아 요즘 그렇게 안 해요, 원장님. 그래요? 요즘은 다 찍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이렇게 다 소팅해가지고 캡처해가지고 PDF 만들어서. 요즘은 엄청 쉬워요. 저는 이게 잘랐는데 이렇게. 그리고 그 미니 프린터가 오답 노트 찍기만 하면 하나씩 다 프린트해줘요. 갖다 붙이기만 하면 돼요. 원장님 오답 노트 만드셨습니까? 저는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진 않고 그냥 틀린 문제 옆에 좀 정리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많이 안 틀리면 저 뭐라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40문항에서 10문제씩 틀리니까 이걸 오답 노트를 안 만든다고 뭐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원장님은 만드셨습니까? 저도 만들다가 너무 많이 틀리니까 아이 그건 아니지. 빈익빈 부익부여서 많이 안 틀리는 애들은 빨리 오답 노트도 빨리 끝나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거죠. 우리가 드라이버 장타자가 250m를 날리고 단타자는 200m를 날렸는데 그럼 남는 게 50m 차이잖아요. 그럼 5클럽 차이만 나는 게 아니라 장타자는 아이언도 더 멀리 쳐. 그러면 또 거기서 또 벌어지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잘못되기 시작하니까 그럼 틀리는 게 적어야 오답 노트도 안 만들고 자기는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오답이 많다 보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애들 하는 걸 보면서 오답 노트를 하라고 막 뭐라고 하다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중학생이 지금 막 뭐 이상한 거 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알지도 못해서 도와줄 수도 없고 오래되셨죠. 오래됐죠. 그다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의사가 어떻게 됐는지 언제 누구나 다 계기는 있잖아요. 저기 바깥쪽부터 이태원 원장님부터 어떻게 의사가 되기 마음 먹었는가, 네. 성적이 남아서 그냥 의사가 됐는가. 저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뭔가 특별한 꿈이라는 게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뉴아트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뉴아트 보고 좀 감명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뭔가 의대가 당시에 또 그때 당시도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약간 도전해보고 싶었던 그런 게 생겼고 어쨌든 저는 결정적인 계기는 뉴아트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김정원 원장님은요? 가고는 싶었는데 의사가 되고 싶고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때 보니까 모의고사 제 성적이랑 의대 그 기준치가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포기를 할까 하다가 재수도 하고 열심히 해서 다시 가야겠다. 아니 근데 그래도 의대를 가고 싶었게 했던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기는 사실 막 뚜렷한 이벤트가 있는 건 아닌데 어렸을 때 뭐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병원도 좀 가고 그 직업이 되게 멋있는 직업이고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인기 있는 직업이었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서 또 제가 과학이나 이런 걸 좋아하니까 저랑 되게 잘 맞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입 밖에 내지를 못했죠. 그게 가기가 힘드니까. 겸손하신 스타일이라서 그렇고요. 우리 윤동근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생각이 많이 없는 타입이라 성적 맞춰서 갔던 것 같습니다. 솔직합니다. 저는 이제 제 아버지가 그 공단에서 이렇게 그 회사를 중견기업 같은 이제 회사를 다니고 계셨는데 이제 막 아버지가 회사 생활 이제 사실은 이제 아버지는 외벌이고 사실은 이제 그런 자식 둘을 키우면서 사시는데 그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술을 많이 드시고는 눈이 빨개져가지고 내 아들은 회사번은 안 시킨다. 우리 아버지가 강력하게 울분하시는 걸 보고
그때 저는 마음 먹었죠. 의대를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원장님들이 뭐 겸손하게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뭐 성적이 어느 정도는 다들 좀 받침이 좀 되니까 쓸데없이 뭐 나는 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사실 가능권 안에서 이제 좀 다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형외과는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이건 윤 원장님부터 얘기하셔야 되겠네요. 저는 이건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저는 인턴이랑 의대생 때 원래는 정신과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아 왠지 어울려. 정신과를 가기에는 제가 그렇게 멘탈이 좋지가 않아서 이게 성형외과 의사들한테 왜 성형외과 갔어요? 라고 면접할 때 나오는 질문들이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만지는 것도 좋아하고 손재주도 좋고 이래서 성형외과 선택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지만 좀 이게 대학에 있을 때 성형외과랑 저희 이제 일반 로컬이라고 합니다. 성형외과 과 자체의 매력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일반 의대 커리큘럼을 통과하지 못한 분들은 잘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매력 있는 과고 넓은 부분을 커버하는 과이기 때문에 의사 왜 됐어요? 대답과 다르게 성형외과는 정말 재밌어서 선택했습니다. 재미로 선택했습니다. 저도 잘 모를 때 일단 보기에 성형외과가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수술 종류도 많고 외과 계열을 저는 처음부터 좀 하고 싶었어서 그 중에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성형외과가 처음부터 눈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태원 원장님은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아트를 보고 의사의 꿈을 꿨기 때문에 외과 의사가 되고 싶었고 뭐 그냥 구체적인 생각은 없었습니다. 학생 때는 일단 외과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때 이제 대표 원장님을 만났죠. 제가 예과 1학년부터 데려다가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네. 떡 사주고 하면서 내가 꼬셔가지고 성형외과를 하게 만들었죠. 지연 학연 반대입니다. 대표 원장님의 영향이 거의 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사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기 고등학교 때 성형외과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워낙 좋아했었고 왠지 이제 좀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도 좀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그 배우 이미숙 씨가 성형외과 의사랑 결혼을 했어요. 와, 성형외과 의사는 저런 탑 여배우랑도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인가? 라는 생각이 좀 더 확고하게 만들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당시. 연예인 때문이다. 솔직히 좀 영향은 좀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와 연예인은 서로 완전히 다른 그런 직업이었는데 저런 탑 여배우랑 결혼하는 걸 보면서 왜냐면 이미숙 배우가 상당히 그 당시에 탑 클래스였거든요. 그랬던 배우가 성형외과 의사랑 결혼하는 걸 보고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아마 그때쯤 됐을 텐데 성형외과 의사는 탑 여배우랑 결혼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인가 보다라고 좀 더 좋게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시험에 대한 징크스나 강박 같은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원장님은 시험이 그렇게 힘들지 않은 스타일인 것 같긴 한데 징크스 강박 없던 것 같습니다. 딱히 없습니다. 그렇죠. 네, 없습니다. 시험 별로 안 힘들었죠. 시험은 힘들죠, 항상. 원장님은 별로 힘들어하는 느낌은 아닌데 임 원장님은요? 저는 그 내신 시험 볼 때는 네. 며칠에 걸쳐서 보잖아요. 그쵸. 보통 하루에 뭐 한 두세 과목씩 해서 네. 저는 하나를 망하면 다음 날 게 멘탈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왜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너 몇 개 틀렸어, 뭐 막 너 뭐 이거 다 못 썼어. 저는 그런 거에 대답을 절대 하지 않아요. 뭐 잘 봤다 못 봤다 물어봐도 절대 얘기 안 해주고 뭐 이거 다 못 썼냐 얘기 안 해주고 부정탄다고.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이렇게 갖고 주변의 모든 거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적 평온함을. 네네네. 바깥에서 이너프스. 자꾸 이제 부모님도 뭐 오늘 시험 어땠어? 그러면 얘기 안 했어. 이태원 원장님은요? 저도 뭐 특별히 징크스나 뭐 강박 같은 거는 따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도 이제 막 병원에서 안 좋은 일 생기고 막 내가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시험 전날에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시험 전날에 그 불안감에 관련된 꿈을 꿔요.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런 꿈을 꿔서 최근에 제가 작년에 그것 때문에 그 내용을 곱씹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런 꿈을 꾸나? 나는 단 한 번도 백지 상태에서 시험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시험이라는 게 좀 나에게는 스트레스고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분석을 했어요. 손으로 적었어요. 꿈 내용을요? 꿈 내용이 아니고 내가 왜 이런 꿈을 꾸게 되었는지에 대한 복기?
내 나름대로의 추측 이런 것들을 쭉 써서 한 2번 읽고 난 다음부터 그 뒤로 난 거예요. 오. 뭔가가 있었나 봐. 꼬였던 타래가 좀 풀렸다고 할까요? 사실은 의대는 시험 보면 2주 이상 보잖아요. 그렇죠. 블럭 시험 있죠. 한 2주 이상 보니까 나는 그러면은 매일 배가 아파. 매일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그리고 한 3kg가 늘 빠졌어요. 늘. 그러니까 난 되게 시험이라는 게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전문의 시험을 본 뒤로는 난 어떠한 테스트도 보지 않겠다. 전문 시험 보고 좋은 점입니다. 그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깨면 야 내가 전문의 시험 보고 시험 보기 않기로 했는데 왜 자꾸 이런 꿈을 꾸냐. 난 그래서 이전에 두바이에서 의사로 활동을 하려면 가가지고 1시간 정도 영어 인터뷰랑 뭐 구술 시험 같은 걸 봐야 돼요. 난 못 간다. 그렇죠. 나는 못 간다. 난 더 이상 테스트를 받을 나이가 아니다 이제는. 내가 남을 테스트를 할 나이지 테스트 받을 나이가 아니다. 어떠한 자질구레한 시험도 이제는 안 보고 싶어요. 맞습니다. 저도 전문의 시험 보고 제일 좋았던 점이 이제 시험 안 본다. 근데 저 전문의 시험 보고 나서 그 공중보건 의사 할 때 토익 시험인가 토플 시험인가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너무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정말. 전문의 시험 끝났을 때 좋지 않았습니까? 저는 시험 안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좋았거든요. 네. 저도 인생에 이제 시험이 더 이상은 없겠다. 와 너무 많이 봤어 시험을. 근데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시험입니다. 네. 우리 때는 병리학 시험을 매주 봤어. 막 정말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거를 예전에는 원래 금요일에, 그러니까 토요일인가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있는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애들이 다 병리학 시험 공부만 하고 자기 수업에 집중 안 한다고 컴플레인해서 월요일에 본 거예요. 월요일 첫 타임에. 저희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악마 아닙니까 악마? 그거를 매주 첫 월요일에 매주. 난 세상에 그 병리학 그게 세상에서 제일 괴로웠어. 매주 시험을 보는데 월요일마다 봐. 그건 주말이 없는 거잖아. 네. 그건 너무한 거죠. 병리학 시험 하니까 그거 생각 땡시라고 있거든요. 아 종치면 현미경 보고 답 적고 옆에 가서 그게 적고. 내가 이 암기머리는 없는데 보는 눈은 좋아서 그거는 너무 땡시는 너무 쉬웠어요. 땡시 그러니까 보고 매칭하는 능력은 좋은데 이 문자를 많이 외우는 게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시험 볼 때마다 되게 많이 애먹었거든요. 우리 원장님들 저기 공부할 때 주로 많이 썼던 뭐 그런 약간 장비, 뭐 도구, 기구, 뭐 필기구 등등등 뭐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되거나 했던 거 얘기 한번 해보시죠. 이거는 약간 고등학교 때랑 의대 생활할 때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저 고등학교 때는 독서실 책상 이제 뭐랄까요 최애템이었습니다. 집에도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독서실 책상이 아니면 공부가 절대 안 돼서 안 돼서? 아예 안 돼서 어. 환경이 딱 독서실처럼 조명이 어둡고 딱 거기만 비춰주는 그런 거랑 그때 이거 약간 나이가 드러나는데 저 땐 카세트 테이프랑 막 CD 플레이어가 나왔을 때거든요. 항상 이어폰 꽂고 독서실 책상에서 공부했던 게 고등학교 때고 이제 대학 와서는 약간 좀 획일화된 의대 공부가 약간 딱 획일화되는 게 있어서 아마 한양대면 기억할 겁니다. 그 노란 색깔 사인펜이거든요. 색연필. 그걸 내가 읽었던 부분 체크하고 노란 색깔 색연필 기억납니다. 사인펜. 한 번 살 때 다 파스로 사잖아요, 그거는. 이따 말게 사가지고. 원장님은요? 저는 아까 그 징크스 일환으로 저는 제가 썼던 샤프만 써야 돼서 고등학교 때는 한 종류 샤프만 썼던 것 같습니다. 그걸 잃어버리면은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뭔가 그 의존도가 커서. 근데 대학교 때는 그런 게 좀 없어지긴 해요. 현 원장님은요? 저는 고등학교 때는 PMP라고 역시 시대가 다르구나. 그때는 카세트밖에 없었는데. 네, 인강 듣기용으로 PMP. 요즘 말로 하면 타블렛. 요즘 나오는 이제 태블릿 PC 같은 태블릿 PC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내비게이션 정도죠. 네. 뭐 내비게이션 사이즈의 뭐 그런 거죠. 저는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인강을 좀 많이 들었는데 PMP로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때는 테이프. 테이프를 빌려주는 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테이프가 좀 비싸가지고 국어를 좀 들어야 되겠는데 학원 갈 시간은 학원 자체는 우리가 허용이 안 되니까 이제 그거를 테이프를 빌려다가 어머니가 이제 내가 한 10개, 20개를 빌려다 주면 어머니가 녹음을 뜨셔가지고 그걸 이제 들었죠. 네, 그때 밑줄 쫙, 진달래 꽁야 뭐 이런 그런 뭡니까? 그런 강의가 있었어요. 뭡니까? 뭐 그게 뭐죠? 한샘 무슨 서한샘 선생님인가? 몰래 돌아가셨을 텐데 그 뭐 국어의 신이었어요 그 당시에. 요즘 말로 하면 일타. 그렇죠. 되게 서한샘 교수 선생님 하도 30년 전 얘기로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랬던 테이프들을 좀
많이 들었던 기억은 있네요. 나머지는 EBS 인강을 좀 들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좀 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는 이제 그 아직도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독서대, 그다음 대학교 때 썼던 독서대가 집에 있어요. 한 번 사면은 그런 거는 안 버리고 좀 오래 쓰는 스타일이라 독서대가 늘 있어야 됩니다. 가방과 독서대를 같이 늘 가지고 다녔죠. 앞에 뭘 하나가 있어야 이렇게 좀 이렇게 차려놓는 걸 좋아해. 아 이게 데스크 테리어. 약간 좀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좀 뭘 차려놓는 게 좋아서 독서대를 좀 좋아했던 기억은 납니다. 그리고 우리 때는 지금처럼 뭐 스카 이런 거는 아니고 독서실, 총무님 있는 그 독서실이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아마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독서실을 계속 다녔던 기억이 있죠. 그러니까 학원은 안 가니까 거기서 이제 서한샘 선생님의 진달래꽃잎 밑줄 쫙막 그런 거 좀 들으면서 그랬던 기억은 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량과 대학교의 공부량 이건 근데 요거는 약간 조금 어폐가 조금 있긴 한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공부량으로 따지면 당연히 대학이 많죠. 아 맞습니다. 네. 하지만 대학 때는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거고 고등학교 때는 사실은 하루에 한 16시간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나이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내가 맨날 그러거든. 야, 너 내가 저기 고3 때도 공부해봤고 내가 30 넘어서 전문의 시험 볼 때도 내가 봤는데 아 이거 약간 나 때는 말이야. 정말로 아니 그 집중하는 시간대여서 원장님들은 다 20대 전문의 끝냈잖아. 나는 저기 군대 갔다 와가지고 30대 전문의였는데 그때쯤 되면 이제 술 먹은 총량이 너무 많아져서 뇌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는 엄청 앉아서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양 자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 짧더라고요. 사실 고등학교 때는 밥 먹는 시간 한 3번 빼고 나머지는 앉아서 최소 12시간 이상 공부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근데 그 이후는 점점점 줄더니 그 보드 시험 우리 합숙하러 들어갔는데 도저히 거의 합숙해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출퇴근했어요. 호텔로. 도저히 거기서 집중도 안 되고 공부가 안 돼가지고 출퇴근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머니들이나 선생님들이잖아요. 공부도 때가 있다고. 근데 진짜로 그건 확실해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게 노화일까요? 술일까요? 술 때문 같습니다. 공부 양 따지면 저는 오히려 고등학교 때는 약간 좀 웰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자고. 왜냐면 저거는 내신이 엄청 안 좋았기 때문에 요즘은 생기부도 있고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내신 점수를 거의 말아먹었어가지고 우리 이 중에 특목고는 원장님만 맞잖아요. 네. 내신 점수가 너무 안 좋아서 저는 수능으로 간 케이스라 고등학교 때 내신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무슨 과였어요? 외고에? 독일어과였습니다. 독일어과. 데어데스템.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오히려 좀 잠을 좀 많이 자면서 했고요. 네. 오히려 저는 대학교 때 의대 시험 양이랑 공부량이 엄청나서 사실은 저는 항상 대학교 때 시험 볼 때는 항상 밤을 샜던 것 같아요. 물론 미리 안 한 탓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게 밤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과 2학년 때 평생 처음 밤을 새보고 제시를 봤어. 그 뒤로 나는 한 번도 진짜 밤을 새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밤을 샜습니다. 아니 밤을 세면 아침에 기억이 안 난다니까 나는요.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 정말로. 그래서 나는 보통 한 10시쯤 집에 가서 자고 한 4시쯤 와서 시험 보고 다시 10시쯤 가서 자고 4시쯤 와서 시험 보고 약간 그런 패턴. 아무리 안 봐도 5시간은 자야 돼. 정말 본 게 없으면 4시간은 무조건 자야 돼. 안 자고는 시험을 못 봐. 잠을 자야 돼요. 저는. 잠을 안 자면 아무것도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나는 그때는 그랬는데 내가 이제 전문의 시험까지 다 보고 나니 요렇게 좀 했었으면은 좋았겠다라든지 수능 볼 친구들에게 격려의 말씀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시죠. 순서대로 할까요?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출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여러 번 푸시고 하나의 풀이가 아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도 보시고 기출 문제가 닳도록 많이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이 원장님은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했던 공부 방법이 좀 잘못됐다는 걸 재수 때 깨달아서 저는 항상 시간을 재서 뭐 모의고사가 예를 들어서 뭐 30문항이다 그러면은 문제집도 이렇게 30문항씩 끊어서 항상 이제 시간을 재면서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시험 치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게 효율도 좋고 나중에 이제 시험 칠 때도 항상 내가 몇 개의 문제를 풀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있다는 이런 감이 생겨서 저는 항상 뭔가 그렇게 정말 시험 치는 것처럼 매 순간 뭔가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방법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괜찮네요. 네. 그러니까 모든 문제풀이를 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풀 수 있는지에 대한 그렇죠. 수술이랑 비슷하네요. 네. 우리가 앞트임을 얼마 정도에 해야 되고 절개를 지금쯤 했으면 한 10분 정도 지났으면 어디까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네. 대충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시뮬레이션 같은 거. 아, 그런 방법이네요. 원장님은요? 저는 아마 이 컨텐츠를 우연히 보거나 접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거나 공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을 해서 각자만의 공부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지키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수능일 메인을 한다고 하면 수능 그 타임 테이블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 평소 공부하실 때 오전에 언어, 밥 먹기 전에 수학, 밥 먹고 나서 외국어 요거 시간을 항상 일중 변동을 거기 맞추시는 거 추천드리고 또 하나는 학생도 직업입니다. 직업 윤리를 생각하셔서 아 나는 공부해야 되는 게 내 윤리다. 나의 도덕이다 생각을 하시고 전문 축구 선수나 지금 전문 축구츠인처럼 약간 멘탈 관리가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멘탈 관리를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지금이 제일 좋아요. 사실 어디로 돌아가고 싶은 사실 되게 최선을 다해서 좀 살아왔던 편이어서 진짜 나는 오늘 하루를 즐겁게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지는 않은데 사실 굳이 좀 내가 커멘트를 하자면 나는 자는 시간을 두고 싸우는 공부를 하지는 말자라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자는 시간을 쪼개는 거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 사실 낮 동안에 내가 얼마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를 캐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굳이 시간을 밤잠을 뭐 3시간 자고 4시간 자면서 줄여가지고 하지 말고 밤은 6시간 이상 충분히 자고 낮에 남는 시간들을 모아서 그거를 공부에 1시간, 2시간 보태보면 아마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긴 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할까요? 아니야.